몸책이에요. 몸책이라는 게 이렇게 몸에 되어 있다고 장담을 못 한다고 저도. 그냥 저는 세상을 이렇게 본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싶어요? 이거 재밌는 건데 원래 잘 알면 잘 생각하면. 계제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예? 몸체계하고 계제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것도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연관성 있죠. 아까 언급해 갔듯이 그 몸 크기가 사람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설명 안 했네요. 몸이 몸이 여기저기 퍼져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퍼져 있는 것에 크기가 있어요. 크기가 다 똑같지 않아요. 여기도 불평등하네. 항상 불평등을 전제하에 얘기하는 게 있는 건데 크기가 똑같지 않아요. 사람마다 크기가 틀려요. 아까 그래서 설명한 거죠. 우주에서 시작해가지고 나한테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주가 있고 더 생겼는데 성당, 우주, 은하, 태양계, 그 구제프인가? 구르지에프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이 설명한 에도 보면 옛날 수련, 그쪽 세계의 수련에도 이걸 7단계로 나눠요. 7단. 7단계로 나눠요. 굳이 걔는 7에 집착하는데 그것도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글씨가 왜 이렇게 되나? 이건 대충 하는 건데 옛날식으로 말하면 그냥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예요. 간단하게. 수신제가 여기 제가 치고 여긴 천하예요. 그러니까 그들 세계는 지금보다 상당히 작아요. 이 천하라는 개념은. 근데 이 부분 태양계도 그들은 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엘리트 그룹이나 그쪽 넘어간 애들은 태양계도 보고 은하도 보는데 어디까지 발전이 모르겠지만 그냥 대충 어벼문해서 태양이라 그러는데 이 성단이라든가 우주나 우주를 같은 것은 없으니까 그들은 몸 크기요. 이걸 공간식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나아가 있으면 몸의 크기가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리고 자아를 얘기하나요? 자아요? 몸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또 자아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아가 몸이라고. 그러니까요. 자아가 몸이니까 자아라고 얘기해보면 또 자아가 왜 몸인지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손끝이 생각을 하거나 갑자기 일반 만화 기생서가 생각나는데 이거 갑자기 이러면 안 되는데 손이나 발끝이 맛을 보거나 생각하고 그들도 냄새 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여기서 자아거든요. 자아가 머릿속에만 있거나 생각을 머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몸 전체가 생각한다고요. 이것도 이미 증명하고 있잖아요. 프랙탈 이론 이용하거나 아니면 뭐 물리학적인 것을 이용해도 이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한 부분이 전체가 되는 부분이요. 전체가 부분이고 부분이 전체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생각이 머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몸 전체가 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걸 이용하면 결국 이것도 생각이 내 몸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생각하고 다 모든 곳에서 생각, 감정, 감각을 다 하고 있다고. 그래서 자아가 나라고요. 아니, 자아가 몸이라고요. 몸도 자아고. 그러니까 생각이 여러 곳에서 한꺼번에 일어나기 때문에 별별 생각이 다 들어와요, 몸에. 안 그래요? 안 들어요? 이거 나중에 경험할 수도 있는데 수련하다 보면 내 몸속에 누군가가 말 걸어요. 말을 좋게 걸어오면 좋겠는데 딴지 걸어 들어오면 당황스럽죠?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상당히 당황스러워요. 그럼 그렇고. 그래서 이 몸 크기 사람마다 다른데 이 몸 크기를 크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선 이거부터 해줘야 되는 게 있고 이 크기에 맞춰서 계제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이 몸 크기가 사람마다 다르다고 말하려고 했던 게 하늘 공부 3편에 보면 처음 시작하는 하늘 거기에서 하늘 공부 3편에 시작할 때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앞에 보면 이거 설명한 것이 그거예요. 내가 활동하고 있는 그 세계요. 내가 옛날처럼 만약에 내 마을, 태어난 마을 안에서만 살아가면 내 몸은 딱 그 정도예요.
가끔 서울도 한양도 올라가고 뭐 누구 딸을 만나려고 다른 동네도 가고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이건 한두 번에 왔다 갔다 하는 곳으로 내 몸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 몸에 어느 정도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그 곳만 내 몸이 돼요. 간단하게 내가 부산 갔다고 해서 부산이 내 몸이 되지 않아요. 부산에 내 어떤 의미가 있거나 어느 정도 관심 수준이 돼야지만 그것이 내 몸의 일부로 이렇게 흡수가 돼요. 그 가치를 둔다라는 개념은 뒤에 포인트 같은데요. 뭐냐고요? 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의미를 준다는 게 뭐 첫사랑의 기억이 있다라고 해서 그게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있거나 남자가 있거나 일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내 가족이 거기 있거나 어떤 식으로는 간에 연계가 있다라는 얘기는 어찌 됐건 간에. 매개 개념인데 매개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근데 그 매개가 구체적으로 형상에서 있지 않아도 내 내면에 있을 수 있는 매개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매개라고 하는 거라고요. 매개가 중요한데 매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개를 이용해서 하고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장소를 의미를 두려고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의미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매개가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매개를 이용하는 거지. 중요한 건 매개를 이용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얘기는 더 확장해 버리면은 마구도 같은 개념이잖아요. 네. 다 이 개념이에요. 주술이나 술법도 다 매개예요. 내가 그 재웅이 있잖아. 재웅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 인형 가지고 찌르면 근데 굳이 왜 인형을 찔러야 돼요? 인형을 안 써도 되는데 인형을 쓰거나 주문을 쓰거나 부적을 하거나 뭐 이런 것도 다 매개예요. 그 매개를 이용해서 상대한테 어떤 영향을 주겠다는 건데 그 매개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매개 있으면 더 집중이 돼요. 사람이라는 게. 사진이라도 있거나 그냥 떠올리면 잘 안 떠올려지니까 사진 갖다 떠올리는 거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내 딸을 생각할 때 딸 사진이 있으면서 보며 떠올리는 거 하고 그냥 멍하게 떠올리는 거 하고 그 집중도가 다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매개를 쓴다고요. 매개 개념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매개 없이도 할 수 있으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주문 부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집중인 거죠. 그 집중하기 위한 그 매개가 필요해서 부적을 쓰는 거예요. 뭐 설명하다 또 넘어갔을까? 그래서 연역 확보가 중요하다고요. 그게 지식이 된다고요. 내가 그 매개 중에 그 관심을 만들어 놓는 것 중에 가장 큰 매개, 그건 지식이에요.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매개 개념 좀 설명했잖아요. 중요한 건 매개가 아니라 매개를 이용해서 뭘 하고자 하는 거고 매개는 그것을 더 집중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수적인 거라는 얘기하잖아요. 이걸 알면 이것도 하나의 지식이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어떤 매개를 써가지고 뭘 하고 있는지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건 매개일 뿐인 건지 그 자체가 중요한지를 구분해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매개일 뿐이라고 결론 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매개는 매개일 뿐이에요.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져요. 저건 매개라고. 매개일 뿐이라고 규정하는 그 지식이 그 사람이 쓰는 그 힘을 무마시킨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큰 힘은 가장 강한 매개는 결국 또 지식이에요. 어떤 것을 알고 있느냐가 어떤 영역 아니면 어떤 곳을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고 그렇게 말하면 방금 전에는 공간적으로 얘기했잖아. 부산이든 회사든 고향이든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건 설명하기 편한 거예요. 그래서 지식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공간이 아닌 것들도 내 몸에 만들어져요. 공간 아닌 것들이요. 시간에 소속되어 있는 것들이요. 변화되어 있는 거고 추상화되어 있는 것들이요. 영적 세계라 그러는데 이렇게 세계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지식이에요. 그 지식 세계예요. 영적 세계가 아니에요. 선생님 얘기하는 그 지식이라는 것도 좀 애매한 게 이게 학교 교육의 폐인데요. 책만 보는 게 지식인지 체험을 해서 얻는 게 지식인지 이걸 만들 수 있는 게 지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지식이 모르겠어요. 이게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 방금 얘기했듯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지식이라고 안 하는 이유는 그것으로 내 영역 확보를 만들 수가 없어요. 많은 걸 알 수 있잖아요. 요즘 인터넷도 있기 때문에 잡다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알려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내 몸이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지식이 아니에요. 정보라고 하잖아요. 지식 따로 정보 따로예요.
그건 정보지 지식이라고 안 한다고요. 식이라고, 식이라고 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대로 유식이잖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식은 이 의미가 있어요. 내 몸이요. 내 것이 된 거예요. 유식이 된 거예요. 오직 식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래요. 이 내가 없으면 이게 다 식이라고요. 이게 다 내 영역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이게 다 식이라고요. 식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내 의식도 이 식의 일부예요. 마음도 감정도 이 신체도 뭐도 그 무엇도 그냥 식의 일부라고요. 여러 식 중에 하나라고요. 치식이 자하고 육식이 의식이라고 이게 대충 말을 하면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 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거잖아. 당신의 그 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그 존엄성 그런 것도 치식이에요. 치식이라고요. 여러 식 중에 일부분이라. 지금 A는 B다라는 식으로 정의되는 게 그렇게 타당하진 않겠지만 결국 지식이라는 개념이 내가 의미를 두는 거고 내가 의미를 두고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다가 같이 사라져버리네.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영역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요.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의미란 말을 자꾸 쓰게 되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자기 의미 체계인데 이건 내 육신, 그러니까 몸 체계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 몸 체계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걸 의미를 보든 지식을 보든 하나의 맥락을 이해하든 통찰을 하든 어떤 관법을 만들든 관심을 가지든 목적은 자기 몸 만들기예요. 자기 몸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요. 의미가 있다는 건 몸이 됐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넓은 몸을 만들고 있는지, 얼마나 넓고 크게 자기 다르게 얘기하면 의식을 확장시켜 놓았는지가 그걸 보게 된다고요. 그리고 다룰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아니에요. 네. 자기 몸이니까 다뤄야 되잖아요. 자기 몸인데 안 다루면 자기 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거하고 불성하고의 연관성, 그러니까 지난 강의의 불성이 뭐냐, 불성에 대한 정의를 해보냐 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불성이라는 개념을 하면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걸림이 돼요. 걸림이 되기도 해요. 불성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불성도 내 연역의 일부예요? 내 식 중에 하나인가? 확장되고자 하는, 그러니까 그 선생님 책에 보면은 그 원룡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천이 원룡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내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그 욕망, 네. 그 욕망 자체가 불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렇게 설명해도 되죠. 이게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또 이렇게 크기가 다른데 그럼 이걸 굳이 해야 되냐, 크기를 크게 해야 되냐고 하면 크게 해야 된다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알아서 할 거니까. 왜 알아서 하게 되냐면 얘기했잖아. 만약에 이제 우리가 우주의 일부라면 우주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된 거 맞죠? 우주가 만들어지고 성단 만들어지고 은하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져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내려온 건데 이게 하향이잖아요. 하향이라는 건 이게 더 완벽하다는 뜻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우주가 완벽하잖아요. 나보다 지구가 완벽하고 지구보다 태양계가 완벽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 위로 상승하고 싶은 욕구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여기 있었으면 상승 안 해도 되겠는데 나는 우주가 아니거든요. 우주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우주화 되고 싶다고요. 이거 확장하고 싶다고요. 수직과 수평이 비슷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위와 아까 말한 시위, 시공 같은 것이 된다고요. 위로 올라가는 지위가 시위, 시공 이렇게 얘기하면 수직적 공간에 올라가는 것이 수평적으로 나아가는 거하고 같게 이해할 수 있다고요. 이게 뭐예요? 전자기. 전기와 자기는 같은 거라면서요. 너무 이상했나? 아무튼 아이고 그래요. 뭐야? 네. 1시간 반 됐네.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또?
그래서 이 시간 됐으니까 정리를 이렇게 하면 결국 우리는 확보에 넓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넓어지거나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불가적으로 말해서 이 나를 먼저 빼야 돼요. 나를 고집하지 않아야 나아갈 거 아니에요. 그쵸? 이론적으로. 근데 나를 고집하지 않는 게 이게 나를 고집하지 않고 외부로 이게 확보해 나간다는 게 바르게 말하면 객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에게서 남으로 외부로 나아가는 거라고요. 네? 객관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서양인들하고 부딪히는데 서양인들은 외부 세계를 있다고 생각하는지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애매해요. 근데 우리는 나아가야 할 대상이에요. 외부는 우리가 가야 될 곳이에요. 알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가야 할 대상이에요. 나의 일부가 돼야 될 대상이라고요. 불성이라는 개념이 필요 없는 개념이잖아요. 그걸 설명 안 해서. 그러니까 저는 불성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게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사용하겠다 하면은 그걸 사용하는 하나의 맥락이 또 있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제한을 시키고 좀 서양 철학에서 배운 건 그거예요. 뭔가 설명하려고 하면 제한부터 해야 돼요. 초기 조건부터 설명하고 이걸 설명하는 이유를 설명한 다음에 이 한정 내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겠다는 이런 게 된다고요. 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서양이 잘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냥 얼버무리듯이 한두 개의 말 어떤 걸 그냥 다 해석할 수 있고 다 설명할 수 있고 다 될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면 복잡해요. 뭔 말인지. 다 도움은 된다고 하거나 다 뭐면 된다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는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고 제한 두고 한정해서 얘기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불성이나 이렇게 얘기할 땐 이런 식으로 여기 설명할 땐 불성 그냥 어디다 집어넣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불성이겠죠?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나에게도 우주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주 안에서 내려온 거니까. 그래서 우주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불성이 되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걸 설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미체계라고요.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설명하면서 뭔가 설명하려고 했다고요. 방법론이잖아요. 불성이 있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불성으로서 뭘 설명하고자 하는 매개를 만들었다고요. 방법론이라고요. 설명하기 위한. 그러니까 그것도 불교가 들어오고 선종이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진 대승불교에 의해서 설명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 인도의 아트만을 베낀 거죠. 아트만이 브라흐만이라고 해야 돼. 브라만이라고 해야 돼. 와, 범아 일체되는 거예요. 범이 브라흐만이고 아가 아트만이니까 범아 일체가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네. 그렇게 말을 하면 인도가 베낀 거죠. 그러니까 서구 문명이 들어온 뭐에 의해서 불성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원래 이쪽 문명에서는 그런 식의 개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게 불성이 있어나 없으나 어떡하라고요. 이런 설명 다른 식으로 설명해도 되잖아요. 다른 식으로 설명하고 다른 식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게 그쪽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더 명확하고 확실해 보여요. 설명이. 지금과 똑같아요. 서구 문명이나 서양식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확실하잖아. 뭔가 근거가 있고 눈에 보이고 쉽고 간단하게 뭐든지 미역 갖다 들어오면은 간단해져요. 그 안에 있는 뭐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요거면 된다는 식으로 다이게스트 돼요. 그걸 일본에서 잘하는데 다이게스트화 시키는 거예요. 이걸 잘하잖아요. 서양인들이. 그러니까 불교도 그런 면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좀 더 이렇게 광범위하고 갑자기 이렇게 설명하다가 갑자기 불성이 된다고 얘기해버리면 저는 그냥 예. 그러네요. 뭐 그래야죠. 그런 식으로 후려쳐버리는 세상이 됐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어렵게 됐잖아요. 화엄경의 그 방대한 체계가 그냥 절대 나버렸잖아요. 중국에도 불교 역사가 뭐 천태종, 화엄종 이렇게 엄청나게 어려워졌잖아요. 근데 그걸 다이제스트화 시켜가지고 간단하게 만들어진 게 선종이라고요. 간단해요.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이 모르겠다 얘기하니까. 그러면 불성이라고 얘기해주고 그렇게 선정화되면 쉽고 간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아직은 없는데 아는 것 같아요. 지금 과학이 해주는 것처럼
딱히 과학이 나한테 가르쳐 준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많이 알려준 것 같아. 이렇게 돼요. 안 그런가요? 이게 서양식으로 따지면 부성이 있는지를 증명하려면 부처가 돼야지 부성이 있는 거 증명되는 거 아닌가? 서양인도 그렇게 생각 안 하던데, 내가 객관과 내가 신이 돼야 신을 알겠다고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함부로. 그렇게 안 하던데. 결국 그냥 감히 신이 되는 건 생각 못 하고 안 되더라만 얘기하던데. 과학적으로 따지면은 이제 부성이 있는 걸 증명하려면 부처가 돼야지만 이제 뭐. 증명이 된 거죠. 이자 가사키 크게 만드는 거야? 부처라고 누가 인정해주는 그게 문제죠. 게 중에 아니 뭐 설명할 게 더 있으면요. 뭐 없어요? 또 여러 가지 설명했는데 질문을 해내는 것도 능력일 텐데 틈을 찾아야죠. 오류를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15분 썼다요. 쉬었다 하고 싶다고요. 15분이 아닌데 그럼 3시까지 쉴 건데 20분을 쉬는데 5분 설명해야 돼요. 5분. 뭘 해야 될까? 진단하 갈까요? 하는 거에 마저 하려면 뭘 해야 될까? 완주가 커지는 것도 몸이 커지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이게. 이게 완주예요. 내 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원주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원주 개념이 이 개념이 되는데 먼저 자기 몸을 확대시켜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세계를. 근데 몸에 맞게 자아를 확대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수련은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우선 내 몸은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자아 성장은 몸의 크기에 맞는 정도의 자아 성장이 됐냐는 이게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인 됐으니까 성인처럼 보이겠지만 그 사람의 자아는 많은 부분에 상처받아 있고 찌그러져 있거나 어느 부분에서 부족하거나 그럴 수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상처가 많아요, 사람들이 보면. 근데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이 인생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인생의 성취에 영향을 줘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은 골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몸에 맞는 정도의 건강한 자아를 만드는 게 우선인 거고 그게 몸에 맞는 정도의 그 자아 크기, 자아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만들어지는 게 이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몸은 이만큼 큰데 자아가 일종의 자아가 확장돼가지고 그 커진 그만큼의 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게 됐을 때 만들어져 가는 게 이게 완주가 되어간다고. 완주가 얼마큼 만들어졌는지가 내 자아 또는 의식이 얼마나 확장되어 갔는가를 보는 거라고요. 의식의 질을 공간적으로 이게 환산시킨 거예요. 그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하세요. 연습하면 돼요? 네, 연습하면 되겠죠. 연습은 어떻게 하면 돼요? 우선 내 거부터 확인할 수 있어야죠. 내 거를 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선 그 중맥을 중요시 여겼던 이유가 중맥이 열리고 어느 정도 유지된다는 건 자기 심리적으로 또 자아가 상처가 있든 없든 나름대로 해결이 있거나 그것을 안고 갈 수 있거나 그 부분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에 영향을 주지 않게 만들 정도의 강함이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게 우선 되고 그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 중맥 넘어서의 그 수련이 진행될 거라고요. 그렇게 나아가야 되잖아요. 내가 그 성취를 이루어야 내 것을 볼 수 있고 내 것 확인하고 의미를 알면 다른 사람 것을 확인하고 의미를 알게 된 것으로 넘어가야겠죠. 그렇게. 그래서 수련이 단순히 도닦기라고 하면서 이상한 게 아니라 내 성장이에요. 근데 사람이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사람이든가 제대로 가고 있나 안 하고 있나에 대한 생각을 들게 되는데 그런 거는 왜 될까요? 우선은 확신이 들지 않는 건 처음이라서 그런 거고 나중에는 이게 어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있어야겠죠. 근데 지금 선생님 의견에 다 옳은데 네. 근데 사람들은 하다 보면은 항상 그
원리는 이해가 가는데 가다 보면 항상 내가 제대로 가고 있냐 안 가고 있냐 이거는 계제를 떠나서 계제가 높아져도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 든다는 말이죠. 그러면 왜 이럴까? 원리를 이해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원리를 이해했다고 그러는데 남의 원리를 듣고 이해하는 거하고 내가 그 원리를 적용하는 건 달라요. 원리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원리를 맞게 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 습득하는 것처럼 어떤 공부를 배우는 거 좋은데 그 배워서 이해하는 거하고 그걸 내가 일상생활에서 적용하는 건 다르잖아요. 학교에서 수학을 배웠다고 해서 현실 생활에서 그 수학을 쓸 수는 없잖아요. 쓰는 건 몰라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거 똑같아요. 저한테 아무리 이런 원리 들어봐야 현실에서 자기가 그걸 쓰지 못하면 말 그대로 그냥 무조건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는 이해했으니까 풀 수 있겠죠, 문제는. 근데 현실에서 미적분 어디다 갔어요? 여러분 미적분 가지고 사고책을 만들어 보셨어요? 이거 미적분이에요. 알아요? 몰라. 네, 저도 수학은 모르는데 이거 미적분 원리가 들어있어요. 근데 저는 수학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적분을 풀지는 못하는데 그건 내푸는 방법이라고요. 알아요? 미적분을 배웠으면 미적분으로 인해서 사고책을 만들 수 있을 정도 가야 돼요. 이 세계를 미적분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저 그대와 나의 이 공간리에 대한 설명이요. 이게 미적분이잖아. 가까운 거예요? 먼 거예요? 적분돼요? 아니면 미분돼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한 것이 다 가까운 거냐 멀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거리 개념이요. 이거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원리를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완전히 그걸 뭐 함양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는 안다고 하지 않는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쓰지 않거나 행동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 것이 아니라고요. 알면 해하는 거예요. 네. 맞네요. 그게. 그래서 지식이 무서운 거라고요. 하고 있으니까. 근데 하고 있지 않은 지식은 그건 별로 무섭지 않아요. 와, 그래도 안 되네? 세제까지 하시겠습니다.